안녕하십니까. 택시TV 진정환입니다. 법인 택시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법인 택시들이 변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개인 택시 서비스가 앞으로는 더 못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런 부분들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법인 택시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또 그 변화가 과연 매출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제보를 좀 하나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제보는 법인 택시들이 요즘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공문이 하나 입수가 좀 됐습니다. 좀 보시겠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각 법인 택시 회사들에게 가맹점 카카오 티블루를 운영하는 회사들에게 보내는 공문입니다. 이 부분들은 기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020년 5월 22일부터 어떠한 것을 시행하느냐 하면 카카오 티블루 서비스를 직접 이용 후 서비스 품질을 모니터링하는 서포터즈를 운영하겠다. 그리고 서비스 품질이 저조한 드라이버에 대해서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및 리포트 및 교육 가이드북을 송부하고 있다. 그리고 서포터즈의 모니터링 현장에서 중대 민원건 발생 시에는 가맹점 택시회사에 통보해서 페널티를 적용시키겠다. 그리고 서비스 품질이 우수한 기사들에게는 보상책을 적용하겠다. 그리고 페널티 적용 기준은 서포터즈를 통한 적발 시 소명 절차 없이 적용하고 동일 날짜에 중대 민원이 똑같이 발생하면은 최고 페널티의 최고 수위의 페널티를 적용하겠다. 그리고 다른 날짜에 중대 민원건 중복으로 접수했을 경우에는 기존 페널티 플러스 신규 페널티까지 플러스 접수하겠다. 그리고 형사사건이나 성사건이 접수됐을 때는 즉시 백차 정지를 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통보를 했습니다. 각 카카오 티 모빌리티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 택시 회사에게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저 공문은 엄포만 주고 많은 빈 공갈포였느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5월 25일부터 적용이 됐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봤더니 실질적으로 법인 택시 회사에서 카카오 티블루의 방침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는 문서가 또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들도 마저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알림. 여기서 해당 근무자는 저 페널티를 먹은 법인택시 기사입니다. 그리고 제목은 카카오 티블루 서비스 품질 관리 교육. 무더운 여름의 시작. 이제 근로자분들, 그러니까 운전기사분들, 택시기사분들, 법인택시 기사들이죠. 건강히 유의를 바라며, 최근 카카오 티블루 운전자들의 서비스 품질 관리가 미비해서 몰래 모니터링을 해봤더니 서비스 품질 관리가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카카오티에서는 미준수 운전자에 대해서 교육을 요청 통보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서비스 품질 교육을 하오니 해당 근무자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기 바란다라고 교육일시는 내일입니다. 그리고 4시에서 5시 사이 동안 1시간 동안 아마 이제 그 교육 장소는 이제 이 회사 2층 교육장에서 서비스 품질 관리에 대한 부분들, 승객 응대부에 대한 부분, 또 매뉴얼 이행 상태에 대한 부분, 또 차량 상태에 대한 부분들을 교육하겠다. 몇 명을 5명을 아마 통보를 받은 모양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6월 21일 날 이렇게 5명에게 교육을 받으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카카오티에서 카카오티를 운전하는 법인택시 기사에게
몰래 암행 감찰을 하고 암행 감찰에서 서비스나 서비스 품질이나 아니면 드라이버에 대한 그 자격 정도를 보고 운전하는 태도를 보고 서비스를 대하는 태도를 승객에게 서비스하는 태도를 보고 평점을 먹이겠다는 거죠. 직접. 여태까지 그냥 승객이 주는 별점 플러스 댓글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카카오 직원들이 나가서 몰래 암행 감찰을 통해서 택시를 타보고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있는 기사들 회사로 직접 통보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사들에 대한 제재뿐만 아니라 법인 택시 회사에 대한 제재도 하겠다라고 통보를 했고 그 통보를 받은 법인 택시들은 회사들은 법인 택시 운전기사를 이제는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 승객 응대에 대한 부분들, 또 매뉴얼의 이행 상태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을 직접 나섰습니다. 여러분들 법인 택시 하셨던 분들 중에 아마 그 법인 택시 회사에서 기사를 상대로 그 피드백, 그러니까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부분들의 댓글이나 피드백이 들어왔다고 회사 자체에서 기사를 상대로 서비스 교육을 저렇게 개별 불러서 문제점을 집어서 했던 회사가 있었나 싶어요. 제가 그만둔 지가 한 4년 정도 됐었는데 4년 전에는 제가 다니던 회사에는 저런 것들이 없었어요. 1년에 한 번 정도 그냥 단체 교육 정도로 해서 그냥 서비스를 잘하자 정도의 수준이었지 개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들어온 기사들을 저렇게 개별적으로 불러다 놓고 교육을 시키는 케이스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법인 택시 회사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자질이 모자라는 사람들을 교육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법인 택시 품질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기존에는 법인 택시 기사들이 좀 사고를 많이 쳐서 택시가 욕을 먹었다면 이제 법인 택시 기사 서비스 수준이 올라가면 이제 개인 택시가 욕먹게 생겼습니다. 개인 택시는 그 자리에 있고 법인 택시 기사들은 서비스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 욕은 이제 개인 택시 기사들이 먹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서비스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매출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지금 이 보여드리는 표는 아까 그 교육을 실시하는 회사의 오전반 입금 현황입니다.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과연 서비스 교육들이 어떤 형태로 매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아마 이 매출을 공개해 드리면 상당히 충격들을 좀 많이 받으실 겁니다. 이 자료는 참고적으로 오전반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 지역의 법인 택시 오전반 산악금, 예전 기준으로 산악금으로 본다면 한 12에서 13만 원 정도가 아마 산악금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보통 오전반들은 잘 많이 안 탔거든요. 택시를 위한 방송, 택시 사람들이 왜냐하면 장사들이 잘 안 돼서 충격적인 부분들을 좀 공개하겠습니다. 입금 일시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6월 25일입니다. 그리고 들어온 시간이 13시, 그러니까 4시 교대니까 4시 교대니까 오전반 교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수입 금액을 보면 카드 금액 21만 2,200원, 수입 합계 이분은 현찰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분은 한 6천 몇백 원, 5천 몇백 원, 6천 원 정도 현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카드 입금 금액, 오른쪽에는 수입 입금 금액입니다. 보시면 16만 5천 원, 그러니까 총 17만 원, 18만 원, 21만 원, 18만 원, 22만 원, 21만 원, 20만 원, 18만 8천 원, 23만 4천 원, 20만 원, 26만 원, 20만 원, 15만 7천 원 이렇습니다. 이게 오전반 입금입니다. 이게 지금 오후반 입금이라 그래도 그렇게 나쁜 성적은 아니거든요.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그런데 이게 오전반 입금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법인 서비스 품질이 올라가면서 법인 택시 회사의 매출이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들을 제가 직접 보여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시간당 거의 매출액이 한 2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오전반이. 많이 나오신 분은 한 2만 원 넘게 나왔어요. 적게 나오시는 분도 한 17,000원, 18,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 오전반 입금은 한 12에서 13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보시면 전부 다 입금을 하고도 이분 13만 원 잡아도 한 9만 원 정도, 8만 2천 원 추가 입금된 거고요. 그 다음에 4만 원, 5만 원, 8만 원, 그죠? 다 추가 입금이죠. 일부러 제가 이걸 골라 집은 것도 아니고 그냥 쭉 들어온 순서대로입니다. 이거 시간 보시면 들어온 순서대로예요. 제가 일부러 골라 찍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기사들이 오전 입금에 대한 부분들을 채우고도 남았어요. 훨씬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 택시 값이 올라갈 것 같습니까? 내려갈 것 같습니까? 이 부분들은 우리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심도 있게 또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좀 드리지만 택시 시장은 법인 택시와 개인 택시 두 축이 움직이고 있는데 결국은 제로섬 게임이라 개인 택시가 잘하면 법인 택시 매출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법인 택시가 잘해서 법인 택시 매출이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개인 택시 매출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인 택시 매출이 올라가는데 개인 택시 매출이 같이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간에 경쟁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택시 시장에서 파일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에 대한 싸움인데 보시면 이 입금표로 놓고 보신다 그러시면 법인 택시 하셨던 분들 또 우리가 오전에 나갔다고 해서 오전 4시 교대거든요. 4시 교대에서 12시간에 오전반에 21만 원의 매출을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건 인정할 부분들은 인정해야 될 부분들이면 굉장히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확고하게 잡으니까 매출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 개인 택시들은 점점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변하지 않으면 최소한 법인 정도의 서비스를 하지 않으면 우리 도태당하고 망가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긴장하시고 반성하시고 문제는 있습니다. 법인 택시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법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이렇게 문제점이 있는 사람들을 딱딱 집어서 교육이 가능해요. 그래서 1차 교육, 2차 교육 시켜서 안 되면 도태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가능한데 보시면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는 기사들은 5명씩 이렇게 뽑아서 교육대사장들을 뽑아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교육이 가능한데 우리 개인 택시는 크게 불가능합니다. 이걸 어디서 해줘야 되느냐 하면 조합에서 해줘야 될 거거든요. 지금 이 시기를 놓쳐서 자칫 잘못해서 우리가 법인 택시보다 서비스 품질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박혀버리면 그것은 따라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따라잡기 시작해야 될 부분들이고 우리 개인 택시도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조합이 제자리를 잡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법인 택시들은 변화의 몸부림을 치고 있고 실질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의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 굉장히 긴장들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택시TV 진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